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오늘도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또다시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6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9,000명이 나왔네요. 빨리 요거 쭉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사망자 수 좀 이제는 한 100명 아래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700만 명이고요. 뭐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76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FDA에서는 이 어린이용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FDA 뿐만이 아니라 CDC 역시 이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빠르면은 이틀 뒤인 금요일부터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8일부터는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분명히 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빠르면은 5일 아니면은 적어도 8일에는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LA 교육부는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접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접종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의무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아이가 6살 그리고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작용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잘 걸리지도 않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을 해야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문제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어 캐나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들한테 무급 정직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수는 대략 8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 정직을 내린 요 800여 명은 계약이 끝나는 즉시 모두 다 해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고위험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자신도 걸릴 뿐더러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이렇게 항공 측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꼭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에어 캐나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왜 접종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당연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이긴 위해서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싶다? 이기적인 것이죠.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어 캐나다 모두 다 이렇게 다 잘라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러 뉴스들에서 가장 메인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바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입니다. 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여기저기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버지니아 주지사는 항상 민주당이 이겼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10몇 년간 계속 민주당이 잡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요번 선거, 그러니까 어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고
GOP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이 당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졌다. 그리고 이제 CNN에서는 무드 그러니까 분위기를 굉장히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은 뒤로 미국이 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가파라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번 버지니아 선거 때 민주당이 졌다라고도 이렇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민주당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당이 항상 이겼었던 곳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이기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가 빨간불이 지금 켜졌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 2024년도 대선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스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여성 시장은 대만계 미국인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미셸 우라고 하네요. 보스턴 시장. 대만계 그리고 특히 아시아 여성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틀란타는 휴스턴을 이기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MLB겠죠?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저는 보지 않거든요. 스포츠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스포츠 노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월드 시리즈 아틀란타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플러턴 지역 근처에 있는 라미라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플러턴 바로 옆이거든요. 라미라다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음식 배달부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가지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 총을 쏴가지고 총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음식 배달부 총 맞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조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배달하다가도 누가 쫓아와서 총을 쏜다.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죠. 어쨌든 이런 총기 사고 관련 같은 것은 총기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미국에 여기저기 거의 다 총을 막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총 가지고 다니고 자신이 열받으면 그냥 총 쏘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싸리 한국처럼 총기를 전부 다 불법화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미국에는 어차피 지금 너무나 많이 총기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총기 풀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것이라도 조금 더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총기 관련 사고 너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조금 무섭긴 무섭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도 좀 잘 참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밑에 있었던 호텔하고 상점들이 모두 다 뒤덮였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6명이나 사망을 하고 11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뉴스를 뒤로 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오르지도 않고 엄청나게 내리지도 않고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의논 중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테이퍼링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한 6월 달쯤에는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내년쯤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우에서 아시죠? 그 진로우라고 부동산 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우스 플리핑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집 사는 걸 이제 멈추겠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진로우에서 이 하우스 플립을 하는 그 사업을 완전히 이제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우스 플리핑 이 사업부에서 어마무시하게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손실액이 자그마치 3억 8천만 달러라고 하네요. 3억 8천만 달러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을 계속 팔게 되면서 계속 손실이 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로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8%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좀 많이 급락을 하고 뭐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로우에서 이 하우스 플리핑 사업부를 접는 이유는 앞으로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부를 접은 것을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앞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폭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폭락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살짝 조정기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업계에서는 우선 인력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인력난 때문에 항공편들을 계속 취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항공편들을 계속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 항공 티켓 값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계속 연쇄작용으로 부작용으로 나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항공업계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는 이 항공업계도 이제는 계속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거의 2년간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을 다시 가동을 하고 다시 비즈니스를 재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많고 어려움에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아마도 내년 말쯤에 아니면 내후년쯤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모바일 게임을 놀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드디어 넷플릭스는 이 OTT 시장 말고도 이제 모바일 게임,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을 넓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헐츠랑 헐츠 렌터카 기업 있잖아요. 이 헐츠랑 자신들은 계약은 아직 하지는 않았다라고 트위터에 그렇게 밝혔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헐츠에서는 우리들은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헐츠 광고가 뜨는데 헐츠에서 테슬라 모델 3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헐츠에 들어가가지고 모델 3를 한번 렌트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는데, 와, 하루에 뭐 렌트하는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모델 3는 없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는 건 없었는데 모델 3 말고 이제 뭐 다른 자동차들을 이제 렌트하는 거를 봤는데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자동차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비쌉니다. 지금 뭐 자동차 사는 것도 비싸고 렌터카, 렌터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당연히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런 차량 공유 업체, 그런 택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는 또 굉장히 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도 비싸, 인력도 지금 없어가지고 인력 나는 때문에 인력도 비싸,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기름도 비싸.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모두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작살 났고요.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난리인데, 하지만 이것은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통. 뭐든지 지금 멈춰 있다가 다시 굴리려고 하니까 삐그덕 되는 거지, 이게 계속 나쁘게는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지, 이게 더 나빠지기 위한 이런 나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다 정상화 돌아와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에 호황기가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쯤에 이게 잘 떨어진 주식들을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내후년에 오를 주식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 주식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